전장현과 달목이 전달. 안녕하십니까.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박경식입니다. 네, 보조사회자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리고 누가 오셨죠?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한 손님을 오늘은 가운데에 모셨거든요. 네. 오늘은 네. 우리가 포위를 했어요. 예. 최인기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수석 부위원장님 네. 모셨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민주노점상이 뭐예요? 노점상들의 생존권 네. 권리를 위해서 현재 40여 년 가까이 40여. 6월 13일이면은 6.13대를 37차거든요. 진짜 오래됐다. 네. 그죠? 저는 뭐 6.13이 뭔지는 알아요. 네. 내가 예전에 6.13 대회 가가지고 발언도 하고요. 하셨죠. 예. 그런데 네. 6.13이 뭐예요? 그때가 이제 80년대잖아요. 80년대. 80년대는 예, 뭐 예. 사회가 뭐 좀 들끓었던 그런 시절이죠. 군부 독재, 전두환 노태우에 맞서 싸울 때였는데요. 88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런 행사에 길거리 노점상들이 웬 말이냐, 네네. 다 단속해야 된다. 뭐 철거도 많이 했고 노점상 단속도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이 선배들이 이제 싸웠죠. 싸워서 2박 3일 동안 싸워가지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어요. 또 국민 여론도 좋았어요. 노점상 먹고 살게 해줘야지. 아무리 뭐 올림픽이라 하더라도 막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이겼던 날을 기념해서 매년 6월 13일 즈음에 저희들이 6.13대회를 개최합니다. 6.13. 아까 서로 인사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 알고 있냐 네. 라고 했더니 잘 모른대요. 그러셔요. 네. 예. 그러니까 투쟁의 현장에서 서로 이렇게 참여를 한 참여자로서만 네, 만났는데 네, 네. 이렇게 가까이서 막 네.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기는 네. 좀 처음 그렇죠. 네, 맞아요. 연대 요청만 많이 드렸습니다. 아니 네.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알게 예. 된 사이예요? 예. 우리들이 뭐 어떻게 알긴요. 그럼 만나서 알죠. 아이 뭐 예. 또 혹시 기억하셔요? 저는 뭐 네,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가 아마 이덕인 열사 투쟁할 때였어요. 그때 그리고 저는 아마 저하고 네, 네, 아마 네. 잽이 달랐을 거예요. 여기는 아니, 굉장히 활동가급이고 나는 그냥 쫄쫄쫄 쫓아다는. 그 이덕인 열사 관련해서 무대를 쌓고 그날은 이제 장애 쪽에서 사회를 보는 날이었는데 조직국장으로 그때 소개.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때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꽁지 머리가 아니셨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땐 네. 잘생겼죠. 예, 예. 아니 근데 뭐 그때도 뭐 카리스마가 있으셨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로 기억이 납니다. 네. 겨울에 인천에서. 최정한 이덕인 요때. 맞습니다. 요때 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전장현이 아니고 전국 장애인 한가족 협회 네, 네, 네. 전장협이라고 네, 네. 부르죠. 그때는 이제 소위 전노련으로 전노련. 이렇게 맞아요. 이제 불렸던 시절. 그 당시 전장협과 네. 전노련이 네. 같이 네, 네. 청계천 지역에 네, 네. 이 장자추 네. 장애인 장애인 자립 자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때 네. 지금은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예, 예. IL 예. Independent Living 그 당시 그렇습니다. 장애인 네. 자립추진위원회와 네, 네, 이 맞습니다. 그 전노련의 네, 네. 이 노점상 운동이 조직적으로 같이 만나서 맞습니다. 청계천 8가 네. 박홍수 형도 아이고 박동수 씨. 기억하세요? 그럼요. 최웅란 열사 다 같이. 그 홍수 형, 네. 정태수 네. 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처음 만남. 예. 네, 두 분의 첫 만남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네. 이게 장애 운동과 노점상 운동이 만났던 그렇죠. 만날 수밖에 만났죠. 없었던 네.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점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점상들이 장애인 노점상들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당시 이제 최영란 최영란 열사였던 열사님. 거고요. 네. 그 장애인들이 이제 뭐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뭘 이제 먹고 사느냐 해서 이제 두 단체가 고민을 해서 결정했던 게 그러면 청계천에 예, 맞아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이제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노점상을 하자라고 이제 최정환 열사 투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 결의를 해요. 그리고 장자추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어떤 동지들은 청계천에서 좌판을 쭉
피고 또 일부 동지들은 인천 암도 인천암도 내려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조직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뭐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네. 청계천에서 그때 꽤 많은 동지들이 또 구속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 네. 또 정태수도 또 네,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같은 해에 최정은 여사 투쟁 터지고 또 겨울에 이덕인 여사 투쟁 터지고 그랬죠. 예. 벌써 최정환 여사 네. 30주년이 되죠. 예.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그렇죠. 제가 벌써 30년이 늙었다는 뜻이에요. 네. 30년처럼 안 늙어 보이시는데 여전히 동안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외교적 멘트는 아니에요.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네요. 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왔는데. 네. 인천 암도에서 네. 이제 이 이덕인 열사의 네. 이제 네. 실종이 있어서 이제 다시 시체가 떠올랐고 길병으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있죠. 인천 아주 여전히 길병원이요. 기억한다. 네, 네. 근데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운 좋게 네. 그날 밤에 나왔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때 홍수영하고 네. 그 당시 태수 같이 갔다가 태수랑 나왔고 네. 네. 홍수영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이덕인 열사가 있었고 그때 영안실에 네. 했는데 네. 뭐로 두들겨 패가지고 네. 뭐 하여튼 네. 망치로 네. 그 당시 정경들이 네. 경찰들 네. 백골단이라고 하나 백골단이죠. 그 당시 네. 백골단이시죠. 네. 네. 들어와가지고 영안실 문을 갖다가 네. 망치로 다 때려 부수고 시체를 가지고 네. 시신을 탈취하고, 탈취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장애인 노점상 그 문상 그거 이제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 다 다치기도 하고 아까 백골단의 새끼들이 최루탄을 팍 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예, 지랄탄 쏘니까 여기 또 가만히 안 계시고 한 병이 또 날라가. 네. 제가 그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누가 뒤에서 밀었군요. 무서워가지고 약 교사들하고 몇 명하고 거기 있다 고립돼가지고 예. 저 불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막 경련이 나거든요. 경련이 맞아요, 막 맞아요. 있다가 예. 정말 진짜 예. 그 당시 예. 제가 진짜 열살될 뻔했어요. 아니 이분은 얼마 전에 그래서- 나오셨어요. 네, 아 그랬구나. 편안하게 이제 이번에는 또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서울구치소에서 또 뵙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아 저요? 기다리고 상당히 있었나요, 좀 박정 그렇죠. 대표님?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참 세상 잘 불평등하다. 그쵸 불공평하죠. 네.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그 어마어마한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몰라요. 네. 슬기로운 깜빵생활 저기 넷플릭스에 나오는 네. 이 연극도 아니고 네. 진짜 구속됐죠. 네, 구속됐죠. 네. 근데 왜 구속됐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노점 단속이 들어오게 되면 용역반과 그쵸. 구청 직원이 오잖아요. 용역반. 그러면 이제 안 바뀌려고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은 부닥치죠. 그게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공무집행방해 이거 네, 내가 네.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제 단속이 예상되는 지역은 집회 신고를 해놔요. 집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마차를 보호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강남 일대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좀 과열되면서 이게 이제 싸움이 크게 일어났었죠. 그게 10년 전 사건입니다. 오래된 사건이에요. 10년 전의 사건을 네, 네. 묶어서 네. 이번에 들어갔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계속 반복되니까 아마 이제 공안 검찰 쪽에서 사건을 여러 사건을 이제 병합시킨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요 사건 한 덩어리가 있고 또 한 덩어리는 뭐 노량진 수산시장 거기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싸움으로 또 한 건이 있고 저는 뭐 또 개인적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옆에 국립의료원에서 벌어졌던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건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묶어서 그래도 뭐 예년 같았으면 벌금형 정도 아니면 이제 집행유예로 나가는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정권이 바뀌고 좀 더 이 사회가 경색되면서 구속이 됐죠. 네, 구속이 됐는데 뭐 그때 뭐 1년 뭐 6월 1년 6월. 예. 제가 또 의외로 서운하셨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상황이 터지면 굉장히 기민하게 머릿속으로 다 이 법적인 것들을 탁, 야, 이건 살짝 피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러는데도 이제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예. 빠지겠는데도 구속당했다. 예, 참 예, 억울하시겠네요. 구속이 6명 됐어요. 와, 6명이 다 네. 1년 뭐 이렇게 다. 예, 2년 뭐 1년 6월 뭐 이렇게 이제 구속되신 시점이 그러니까 작년 2월 10일입니다. 네, 네. 저희는 국가가 이제 이 기간에 좀 쉬었다 와라 네. 하고 휴가 기간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휴가예요? 뭐 그때 이제 들어가서 뭐 몸도 단련하고 평소에 이제 읽지 못했던 책도 좀 읽고 사색도 좀 하고 저기 휴가가 다른 쪽도 좀 있는데 하필 수감 생활로 위원장 동지는 뭐 한 1년 넘게 예, 독고방에서 이제 이렇게 독방 계셨어요 혹시? 저는 독방에 이번에 못 있겠더라고요. 이게 전에 이제 좀 1년 6월 정도를 독방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 그때 또 이 경험 말고 또 있었구나. 네, 그렇죠. 상습범이시네요. 그렇죠. 양심수라고 하는데 앙심수라고 앙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장기수가 아니라 잔기수, 잔기수. 뭐 이렇게 이제 장심수, 잔기수. 예. 그래서 뭐 근데 이번에는 공황 장애를 처음 좀 겪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신적으로 뭐 이런 공황 장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건 불가항력이더라고요. 예, 그건 뭐 어떻게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네. 농담처럼 뭐 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만 네, 사실은 인체 신체가 구속된다는 것이 이렇게 네. 인신 구속이 형벌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노점할 권리나 여러 가지를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네. 하시다가 지금 이제 국가의 그 폭력으로 네.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네. 나타난 네.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으시시해져요. 기분도 좀 안 좋아지는데. 저도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거의 병합시켜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집이 몇 범이시죠? 저번까지 한번 34범이에요. 저기도 조금 경험이 있는 아니, 분이에요. 저는 저분도 피해자겠죠. 정하동지 수감 생활할 때 어땠어요? 저 네. 옛날이어가지고 자, 아까 다 옛날이죠. 오시기 전에 잠깐 잠깐, 얘기했는데 텔레비전에서 전장현 투쟁을 보셨다 그래서 저 때는 라디오가 아니에요. 음악만 틀어줬거든요. 음악만. 네. 그리고 신문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뭐 신문도 다 우려가지고 그렇죠. 신문이 너덜너덜해서 들어와요. 다 검열이 심했죠. 네, 검열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신체 어쨌든 구속을 당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안에서 되게 인간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나 그런 범민들 네. 그런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갱년기가 오니까 갱년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까 공황장애. 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게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요? 네, 그 좁은 방 안에 8명 집어넣고 또 이번에 이제 중방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봤는데 중방은 더 작더라고요. 더 작은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1인당 정해져 있는 그 평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거죠. 1인당 한 평 좀 미만입니다. 한 평. 예, 좀 미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도관들도 뭐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보면은 사람들이 발이 이렇게 겹쳐서 자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서로 가랑이 사이로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발을 겹치고 자니까 엄청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폭력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이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수용자들의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크게 2번 당했는데 이번에 아주 징역 못 살겠더라고요.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가면 안 되죠.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외쳤어요. 그럼 창피한 일이죠.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식구통이라고 해서 밥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그 안에 있는 뭐 이 벽지 같은 거 뜯어가지고 버리고 막 다 살려달라고 막 문을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나는 이제 의무과에 보내가지고 신경안정제 같은 걸 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만 2월 10일 날, 그 첫날이었어요. 번쩍 들어가지고 수갑을 채웠는데 여기 지금 상처가 이렇게 일자로 좀 그어져 있거든요.
수갑을 채우는데 여기다가 그 수건을 감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뭐 하는 건가 했어요. 수건을 감고 그 위에다가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수갑을 채운 다음에 수갑을 누르면서 꺾어요. 제가 그 자전거 타다가 한번 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에이 뻥이겠지 그러는데 정말 이번에 겪었어요. 그리고 쇠사슬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쇠사슬이에요. 네네. 우리 그 전장현 동지들 네, 투쟁할 때 그 투쟁할 때 쓰는 쇠사슬. 네네. 근데 이렇게 묶더라고요. 묶는데 몸을, 제가 이제 체구가 작고 몸이 얇으니까 쪼이다가 안 되니까 이걸 들어 올리더라고요. 5명이 들어 올리니까는 이게 굴비처럼 대롱대롱 들어 매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진역을 살았던 데가 94년도인가 95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으로 양심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구치소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요. 같은 수용자들도 야, 저 사람들은 고생하는 사람, 사회를 위해서 뭐. 근데 이번에 완전 자법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이 양심수도 이제 많지 않으니까. 잡범 취급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이건 뭐 법무부 사안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날라오더라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어요. 징벌방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에 나가면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재질이 뭐 사회통념상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뭐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멸시하게 만들고 이 운동했던 거나 사회적인 어떤 차별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버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니까 기분이 살짝 또 좋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유독 조현병 환자들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았어요. 뉴스를 봐도 그래요. 무조건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거죠. 우리 방에 들어왔던 친구 중에서 운동하러 야구방망이 가지고 평소같이 뭐 조그만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했대요. 그때가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군대 동원했죠. 사람 밀집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막 터졌을 때였거든요. 조현병 환자가 지역에서 위협적인 인물로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어서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조현병 환자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구속돼서 방마다 들어와 있고 또 일반 수용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섞어 놓으니까 갈등이 막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 통제력이 사회적 통제력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좀 느꼈는데 접견권과 도서권 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제력이 더 섬세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감옥을 교과서적으로 하나의 권력과 통제의 하나의 그 사례로 많이들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시기에 윤석열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옥의 그 교정 행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컴퓨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CCTV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공화국 이런 것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생생한 생생한 감옥 이렇게 제가 이야기. 좀 자세히 이야기한 부분은 처음인데 살짝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까 좀 힘들었는데 이제 왔습니다. 네. 밤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비밀 운동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수용자 처우 관련한 운동까지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열심히 찍잖아요. 저는 아는데 사진을 어떻게 시작을 왜 이렇게 또 활동하면서 사진을 찍는가. 장애인 운동 속에서 어떤 사진 찍었을 때 어떤 인상적인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주제를 살짝 바꿔서 그 전에는 이제 선전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진 같은 게 필요해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록성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열악함, 뭐 부족함 이런 것들을 네.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막 돈이 많거나 인력이 많거나 네. 또 한편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전문적일까 뭐 이런 네네.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사회운동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야, 넌 어떤 문화적 도구를 하나 가져라. 사진이 됐든 그림이 됐든 네, 예. 송경동 시인 같이 시를 쓰든 그럼 너도 즐겁고 또 집회가 재미없을 땐 딱 나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기타도 치고 그러면은 다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신났어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이대목에서 어깨끈방인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그냥 표정이 벌써 티가 납니다. 맞아요. 아 굉장히 저랑 마인드도 공통점이 많네요. 비슷하죠? 예, 마인드도 비슷하고 실천 방식도 네, 비슷하고. 네, 네. 아니,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건 다큐멘터리 사진이고 네가 하는 건 잘 찍은 거야. 참 잘 찍은 거야. 그래서 저는 또 누군가 칭찬을 또- 하면 또 작두를 타거든요. 잘 찍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누가 또 바람 넣었구나. 네, 네. 비마이너에서 동지들이 사진 좋아요. 찍어주세요. 또 거기서 또 바람 넣었구나. 근데 거기 또 말려가지고 아,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한 100회 정도 제가 연재를 쭉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그만 박현 동지 예, 예. 조그만 박현. 예, 아. 예, 우리 박현 동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주제 작업으로 집까지 가서도 생일 박현 때도 동지. 찍고 예, 지금 이제 이 다큐멘터리 사진은 그냥 일시적으로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또 생애 전체적으로 길게 찍으시죠. 그렇죠. 길게 있으면 생애 그건 이제 또 박현 동지의 개인의 역사이지만 개인의 역사가 또 우리 모두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전시도 하고 예 그래서 잘한다고 그러네 사람들이 잘 찍는다고 그러고 근데 잘 되려고 하니까 운이 좋아서 일본의 노무라 모토유키 할아버지께서 멀리 일본까지. 떨어져 있는데 저를 관찰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SNS도 SNS. 아, SNS로 네. 페이스북 이런 걸로 네. 예. 와. 그 사진을 네네 이분은 이제 청계천에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청계천 사진 하면은 그분의 사진,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시절의 그런 사진을 엄청나게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사진을 딱 보내주시면서 최인기 씨가 청계천에 대한 사진도 쓰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는 내가 찍은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쓰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니까 내가 너무 막 흥분된 거죠. 노무라 리포트라는 청계천의 그 60년대 말 70년대 그걸 실은 사진집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 사진집이 이제 딱 나오게 됐죠. 나는 사진과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노무라 할아버지가 딱. 사진 카메라 필름은 보내주겠다 이러신 거예요.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네네네. 최근에 받은 게 이제 800만 원짜리 라이카 Q2. 라이카를 2대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대는 네. 노량진 수산시장 단속 과정, 철거 과정 속에서 수협 직원이 그 물대포를 막 쏘고 막 소화기를 막 쏘았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때 카메라가 망가졌어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집에 다녀와 봤거든요. 예. 일본에 이제 가서 갔는데 뭐 자료가 한국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기록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그것도 60년대 그 마인드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록, 여러분들의 활동이 곧 기록이다. 그게 중요하다. 기록실을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선전물 뭐 이런 거 다 일단 해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사실 우리도 못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나중에 다 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네. 장애인은 죽어서 사진을 남긴다. 이런 저의 좌우명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아직 끝까지 못 가고 아이폰에서 인물 사진. 네, 잘 찍으시죠. 그렇죠. 저도 약간 반성이 들었는데 뭐냐면 네. 운동을 하면서도 네. 하나의 어떤 문화적 도구를 가져라. 네네네네. 그거를 통해서 나를 잘 다스려라. 그럼요.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네. 운동을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예, 자기를 잘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문화적 도구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못 가지세요? 아유 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배우잖아요. 장애 문제도 그래서 배우고 홈리스 문제도 배우고 주거권 문제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특화된 운동을 하는 건데 그런 연관성 속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고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영 생활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한번 크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좀 준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의 미래와 희망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랫동안 투쟁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의 수감 경험이 있어도 네, 네. 이제 그 자리를 선다는 것이 네. 얼마나 이렇게 힘든 여정인가를 오늘 사실 조금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됐고 근데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최기동 씨의 존재만으로도 아이고, 예, 이 운동에서 되게 소중한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전에 그걸 해야 돼요. 대학로 사람들이라고 네. 전국 장애인 야구협회에서 티켓을 하나. 전국 장애인 야합협이에요. 전장야합협. 대학로 사람들 대학로 사람들 후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장현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림 감사합니다. 설정.